자,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페이지는 수능 특강 페이지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주제 통합, 세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언어 철학적 논쟁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적토마는 빨갛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철학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빨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치? 우리가 빨갛다고만 알고 있지 빨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양 철학에서 이 물음은 적토마를 특수자라고 하고 빨강을 보편자라고 할 때 보편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보편자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이 빨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네. 전통적으로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서 유명론자와 실제론자, 유명론자 이름만 있는 것이다. 실제론자는 실제 존재한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뉜다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명론자는 보편자가 인간은 사유에 의해 생겨나지만,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거래. 빨갛다는 생각.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하지는 않는다. 그치? 빨간 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주노 파남보 무지개 색깔은 뭔데요? 그거는 빛의 굴절, 평광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반면에 실제론자는 보편자가 우리의 사유와 독립해서 진짜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굉장히 명확하게 견해가 나뉘고 있어. 실제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우리한테 친숙한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네. 그치?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자를 공간과 시간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보편자, 우리가 지금 관심은 대상은 보편자잖아. 특수자의 내재해 있는 속성이나 본질로서,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두 사람 모두에게 일반 명사는 보편자에 해당한다. 보편자, 일반 명사. 그치? 플라톤은 보편자가 거주하는 별도의 영역, 거주한대. 그치?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것들의 영역인 이데아의 세계를 상정한다. 그치? 이데아, 완벽한 세상. 천국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데아. 그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 명사가 그러한 영역에 있는 항목들을 표상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자는 특수자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치? 현실에 있는 특수자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 특수자는 보편자의 불완전한 모방물,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모방물. 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런 원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완전히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원은 현실 세계의 원은 불완전하다고 해. 그러면 완벽한 원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그래. 그럼 이데아에 있는 원이 보편자가 되는 거고, 현실에서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특수자라고 하겠지. 그치?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자를 제1실체 이거를 가다 보면 보편자가 나오겠지. 그럼 보편자는 제2실체라고 하겠네. 제1실체, 특수자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개별적 사물들로 수적으로는 하나만 존재한대.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서술어는 될 수 없다. 책이 책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그런데 원래 얘네들은 서술어는 될 수 없어. 근데 제2실체, 그치? 제2실체 보편자는 주어도 될 수 있고 서술어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공통 본성, 본질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공통 형상, 본질, 보편 개념을 가리킨다. 그는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특수자 안에서만 존재하며, 왜 특수자 안에서만 존재해? 본성이라고 그랬잖아. 본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이고 정수니까 안에서만 존재하고 특수자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가령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적토마는 빨갛다. 적토마와 같은 제1실체를 통해서만 빨강이라는 제2실체, 보편자가 나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실제론자의 이야기였고, 유명론자는 이와 같은 실제론자의 주장에 대해서 특수자만이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한다. 특수자. 그치?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하면 제1실체가 될 거고. 그치?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란 일반 명사가 언어적으로 다수 개체를 의미하는 보편자이지만 언어적으로 다수의 개체를 의미한다. 인간, 그럼 인간 전체를 가리키잖아. 인간은 여러 개별적 존재를 경험하여 얻어진 유사성에 근거한 개념일 뿐이지 실제하진 않는다. 그것이 사유 외부의 실제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유 외부의 실제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네. 결국 플라톤은 인간이다 에서 실제하는 것은 플라톤만 있는 거고 이 인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명론자가 인간은 그치?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인간이라는 일반 명사는 그저 보편적인 개념이고 서술로만 쓰여 특수자에 적용된 것 뿐이지 실제하진 않는다. 이제 우리가 실제론자와 유명론자의 대립을 봤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리해 주는 거야. 보편자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론자, 유명론자의 관점은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대. 어느 입장에서든 보편자와 특수자 모두 단어의 사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거지. 이러한 인식은 현대 철학에 와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언어와의 관계, 그치? 아까 단어라고 그랬잖아. 요놈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으로 찾는 거, 그치? 탐색한다. 살펴서 찾는 거잖아. 의의를 가진다. 의의가 지금 나와 있고. 낙을로 넘어가서 중국 전국시대 중기야, 중기. 그치? 철학은 언어 철학적 논쟁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글하고 낙을하고 지금 언어 철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 주도한다, 이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른 볼 수 있겠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훼손이 돼서 당시 언어 철학적 논쟁의 전개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논쟁의 전개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공손룡이라는 사람이래. 공손룡자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공손룡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공손룡의 핵심 사상은 견백석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단단하고 흰 돌이래. 단단하면서 흰색이고 돌이다. 그는 견백석이 단단하다와 희다와 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백석 3세 가지를 이걸 부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얘기했냐? 단단하다와 희다라는 두 속성만을 돌은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야. 견백석 이 두 가지를만을 긍정한다. 그는 감각기관에 의존하여 눈으로 백석이라고만 감각하였다면 그것에는 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들견, 단단하다 이런 얘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촉각으로 견석이라고만 감각하였다면 그것은 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 손은 눈이 없으니까 흰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결국 백석이 있다고 하면 백석만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장금이가 떠올랐지. 그 맛이 나니까 그 맛이 난다고 하는 거지. 어찌 다른 얘기, 그치? 홍시맛이 나서 것이지 견백석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백석이 있다고 하면 백석만 있는 거지. 왜 견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견석, 단단한 돌이 있으면 단단한 돌만 있는 거지. 왜 거기에 백색, 흰색 돌이라는 얘기냐. 이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물의 어떤 속성이 그 사물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속성이 감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지금 공손룡의 주장인 거지. 견백석이라고 불리는 사물은 두 속성만 감각되기 때문에 견백석, 그치? 굳고 촉각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희다 이 두 가지만 감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으로 두 가지만 감각되니까 견백석 이를 주장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공속론자에서 왜 견백석이라고 불리는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감각을 통해 획득하다 그러면 얻다 이런 얘기지. 게시지게 감각들의 종합을 시도하진 않았는가, 그치? 아니 시각으로 보고 촉각으로 느꼈잖아, 그치? 그러니까 돌이기도 하고 이게 단단하기도 하고 백색이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다시 말해 눈을 통해 그것이 백석임을 감각하였다면 그것은 오직 백석일 뿐이므로 그것에는 견이라는 속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손을 통해 그것이 견석임을 감각했다면 그것은 견석일 뿐이므로 그것에는 백이라는 속성이, 흰색이라는 속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단언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공손룡 입장은 물은 지시되지 않은 것이 없다. 물건,
그치? 천지만물. 그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천지와 그 사이에서 생겨난 일체로 곧 천지 만물을 의미하고 지시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때 지시는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통한 인간의 지시함을 의미한다. 그치?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지시함을 의미한대. 그러므로 이 문장은 모든 물은 인간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며 인간에게 지시되지 않은 것은 물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지시된 것만이 천지 만물이 된다. 지시됐다는 건 우리가 감각, 느꼈다는 얘기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에 따르면 사물은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통한 인간의 지시함에 따라 결정된다. 지시함이 없으면 그거는 사물은 없는 거지. 견석으로 감각되어 지시되었다면 그것은 견석이 있는 것이지 견백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견백석에 대한 공송룡의 논증은 세계는 인간이 감각한 대로 또는 지시한 대로 구현된다라는 인식이야. 인간에 의해서, 그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이는 견백석을 감각된 것에 따라 견석과 백석으로 분리한 것과 같이 인간의 감각이나 지시에 따라 대상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인간은 감각이 어떻게 느꼈냐? 인간이 어떻게 지시했냐에 따라서 대상들을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것들, 이런 것들은 독립해서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올바른 것이 된다. 분리돼서 독립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존재해야만 올바른 것이 된대. 그치? 철학. 공손룡에게 전쟁, 춘추전국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매일 전쟁이 있을 거 아니야. 혼란한 전국 시대가 분리된 것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난 시대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더 뺏기 위해서 계속 이쪽으로 옮기고 계속 이러잖아. 그래서 벗어난 시대, 위치에서 벗어난 시대.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지. 그에게 올바른 세상은 천지만물이 분리되고 독립하여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1.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들의 생각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 없지.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들의 저서를 언급하며 지금 공손용 이 부분에서 나글에서는 지금 공손용 자라는 이 저서가 나왔지만 앞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저서가 나오지 않았지. 그치? 저서를 모두 언급했다. 이건 아니고. 3번 가와 나는 모두 철학의 특정한 주장이 변모해 가는 과정 이런 부분은 없지. 4번 가는 나와 달리 그럼 철학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 그치? 실제론과 유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 5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사상가의 견해를 설명하며 그것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아니지. 여기선 요게 틀렸네. 가에서도 특정 사상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론자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의의를 밝히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은 4번이 되겠고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지금 플라톤이고 니은은 유명론자야.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까? 지금 여기 기억 부분 보면 여기 플라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부분 여기 보면 여기 유명론자 나와 있지. 이렇게 글을 읽으면 자기 머릿속에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탁 박혀 있어야 돼. 넘어가서 플라톤 유명론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 1번 플라톤은 보편자가 존재하는 추상적 세계 이데아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 이데아. 오케이. 맞고. 2번 기억 플라톤은 특수자가 보편자의 속성이나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았다. 특수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 이것이 이데아에 있는 진짜 둥글고 완벽한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3번 니은 유명론자는 서술어로 쓰여 특수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가 제2실체잖아. 그치? 이것이 실제 아니 유명론자라니까.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다고 봤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번은 넘어가고 3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공손용은 천지만물을 정확하게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이런 사람 올바른 사람은 이게 아니고 올바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분리되고 독립되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올바르다고 그랬지. 오케이. 2번 공손용은 인간에게 지시되지 않은 천지만물은 없다. 지시된 것만 천지만물이다라고 했잖아. 찾아낼 수 있어야 이런 부분은 없지. 3번 공손용이 견백석삼을 부정한 것은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촉각뿐이 이게 아니지. 그치? 4번 공손용은 전국시대 혼란 원인을 천지만물에서 분리된 것들이 올바르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서라고 그랬잖아. 5번 그럼 답은 5번이겠네. 공손용은 견백석의 두 속성이 상이한 감각으로 감각되기 때문에 촉각과 시각이지 견백석은 둘로 이루어졌다는 견백석 2를 주장을 한 거지. 답은 5번이 되겠고 4번 보기는 윗글 읽은 학생들의 대화이다. 가에서 마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여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의 이름을 단단한 회색 사과 향기 돌이라고 하고 뭐야 이게 단단한 회색 사과 향기 돌은 단단하고 향이 나며 회색을 띠고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나 빠졌지? 공손용 거기에서는 돌이다 이 부분도 따로 해야지. 근데 그 부분 여기서 뺐네.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손용의 관점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말해봅시다. 학생 1.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보면 단단한 회색 사과향기 돌은 제2실체로 아니 현실에 존재하잖아. 현실에 존재하는 건 뭐다? 제1실체라고 특수자라고. 그렇지? 그럼 바로 답이 가가 나와버렸네. 우리가 너무 간단하니까 그 뒤에도 보도록 하자. 여기 지금 수능특강의 특징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의 정답을 1번에 배치해가지고 김이 빠지는 이런 그런 걸 만들어놨네. 2번 그리고 회색 단단함은 단단한 회색 사과향기 돌을 통해 드러난 것. 그치? 보편자가 특수자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한 것이지. 오케이. 학생 2 다 공손용에 따르면 단단함은 촉각을 통해서 단단함이란 것은 촉각을 통해서 그리고 회색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사과향은 후각을 통해서 감각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지? 감각, 지각되어야만 지시되어야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이 돌이 세 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 공손용은 단단한 회색 사과 향기 돌3 이렇게 하겠지. 견백석 3, 견백석 2 이랬었으니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회색 향기 단단함은 우리 사유 외부에 실제한다. 실제로는 입장이었잖아. 그치? 볼 것입니다. 오케이. 4번은 1이고 문맥상 A와 E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녹색 글씨로 바꾸면서 했어요. 1번 나뉜다, 구분된다 였었지. 뜻하는 뭐였지? A번이 지금 구분된다 했으니까 나뉜다. B번 보증하는 이 뜻한 실제함을 뜻하는 이게 아니지. 사유 외부의 실제함을 뜻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증명하는 이 정도 돼야지. 그 다음에 C번 C번이 탐색하다, 살피다, 그치? 찾기 위해서 살피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주도하고 이끌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득한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가 5번을 마저 보면 지금 이 답은 2번이라고 우리가 명확히 나와지는 거지. 그치? 구분된다. 그 다음에 뜻하는 여기 증명. 그치? 뜻하는이 아니고 보증. 책임지고 여기 보증은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밝히겠다. 밝혀서 증명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살피다. 이건 탐색이었지. 그리고 이끌고 주도하는, 그치? 획득한 이런 얘기였지. 그치?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말을 바꿔서 순간순간 적어 놓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네. 5번까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